안녕하세요. BTN 신행이야기 가피 목종입니다. 안녕하세요. 선호영영입니다. 지폐 중에서 제일 큰 돈이 5만 원짜리잖아요. 예. 근데 5만 원짜리에 매화가 숨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세요? 글쎄요. 신사임당 그림이 있는 건 아는데 모르겠는데요, 잘. 아유, 다들 그냥 숫자에만 관심 있어서. 그래요, 5만 원. 저도 포함해가지고 난 숫자에만 관심 있잖아요. 근데 저도 몰랐어요. 예. 어머나, 신사임당 그림 반대쪽으로 지폐를 이렇게 뒤집어 보면요. 예. 매화나무 한 그루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예. 어몽룡 월매도래요. 와. 어몽룡의 월매도. 네. 이몽룡의 장모가 월매잖아요. 근데 오늘 모실 분이요. 바로 예. 이 얘기를요. 직접 해주신 분이세요. 아, 그러세요? 단언컨대요. 이런 작가 또 없습니다. 세계 유일한 그 윤회 도자화 작가 다음 김창덕 선생님입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내면에 꽃피운 나 자신과 마주하다. 세계 유일 윤회 도자화 작가 다음 김창덕. 다음 김창덕 작가는 시카고, LA, 함부르크, 베네수엘라, 런던, 뉴욕 등 해외에서 더 잘 알려진 작가다. 14세에 출가해 범어사, 대안사, 계암사에서 수행했으나 1999년에 환속했다.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에서 불교미술사를 전공했고 종합예술가로 활동하고 있는 다음 김창덕 작가의 가피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네, 아주 어렵게 모셨습니다. 다음 김창덕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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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예. 스님 처음 뵙는데요. 원래 알고 지내던 분 같대요. 그래요. 왜 그러셨어요? 친근감 있어 보여요. 그런 얘기 종종 들으시죠? 머리가 비슷하잖아요, 우리.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저도 왠지 그 같은 길을 가는 도방 같은 그런 느낌이 납니다. 가피의 주인공으로 모셨는데 초대된 소감이 어떠세요? 예, 저는 전라도 광주에서 오늘 올라왔는데요. 예. 그 스님 뵙고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가피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뭐 윤회 도자화 작가로서 그 제 작업하는 것은 또한 윤회 도자화라는 건 불교 인연과 깊은 관계가 예. 있거든요. 그래서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세상에 없는 작품을 만드는 분이라고. 그러게요. 네. 윤회매. 어머, 저는요 처음 들어보는 용어인데요, 스님. 어떤 작품을 말하는 건가요?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예. 이제 윤회매라는 단어는 제가 쓴 건 아니고요. 예. 정확하게 280년 전 태어나신 조선 정조 때 예. 1741년도 청장관 이덕무 선생이 차를 좋아하셨던 어른입니다. 그분이 17살에 밀랍으로 만든 매화를 첫 창제한 분입니다. 예. 그 불교 삼생설의 어제와 지금을 통해 미래가 있듯이 밀랍 자체가 일벌들이 꿀을 채우려면 반드시 벌집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 맞습니다. 벌집 자체가 꽃에서 시작해서요. 육각형으로 벌집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다시 꿀이 채워지면 사람들이 꿀만 채우고 나면 다시 덩어리된 밀랍만 남거든요. 예. 그걸 10가지 과정을 통해서 꽃을 만드는 거죠. 또 꽃을 자세히 보시면 꽃술은 노루털에다가 황을 묻힙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 문헌에 이덕무 선생 문집에 있던 자료를 제가 차문헌 보다가 윤회매를 알게 됐고요. 예. 그걸 어쨌든 이제 가짜 꽃이긴 하지만 꽃으로 표현됐으니 이치가 돌고 도는 윤회 삼생설의 근거에서 매화매자 붙여서 윤회매라 이름한다. 이렇게 이름을 첫 창제한 분이 지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밀랍으로 만든 매화이네요. 예. 그 이동무 선생님 하면 저는 무예 도부통지 생각이 나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무예 하시는 분인 줄 알았어요. 그분이 이렇게 그 매화에 대해서 관심 있고 많은 어떤 예술에도 관심 있는 분인 줄 이번에 처음 알게 됐습니다. 이름이 또 멋져요. 윤회매. 윤회. 예. 네. 그러고 보니 정조 때 이동무 선생님은 다음 선생님에 의해서
그 작품이 다시 환생한 셈이네요. 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예. 제가 96년부터 이제 작업을 하는데요. 예. 그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차를 하다 보니 동양 삼국의 다양한 이제 차에 관계된 문헌을 봤고요. 예. 이덕무 선생 윤회매를 이제 그 자료를 보면서 재현도 하고 그러면서 이덕무 선생 그 시절의 실학자 3들. 예.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윤회매라는 단어도 저한테는 그 쉽지 않은 단어긴 한데 어쨌든 그 인연으로 보면 이덕무 선생이 오래전 분이지만 이제 그런 환생의 의미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윤회 이름과 아주 상통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윤회매를 그 제작하실 때 돌가루를 반죽해서 작업을 하신다고 쉽게 상상이 안 가. 예. 어떻게 이제 하시는 거죠? 윤회매라는 건 밀랍으로 만든 매화인데 이제 예. 그 매화를 완성을 하고 골동 화병에 이제 오픈된 데 이렇게 찻자리에 다화로서 제작이 됐었거든요. 아. 근데 이제 그 제작하고 나니 이게 전시 때 운반을 하기도 쉽지 않고 그렇죠. 또 보관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벽에 걸 수 있을까? 꽃이 안 상하고. 예. 그러면서 이제 윤회 도자화라는 단어도 제가 처음 썼거든요. 이게 전통 윤회매에 도자기에 그림 그렸다 해서 도자화. 예. 그래서 도자기는 이제 돌가루로 해서 반죽을 해서요. 아. 제작하는데 이제 큰 작품 같은 경우는 한 달 정도 걸립니다. 음. 그리고 마르면은 이제 삽포질하고 그림 그리고 최후에 이제 유약까지 해서 굽진 않고 그 마르는 시간에 볼륨감 있게 이제 제작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전통 윤회매에 도자기하고 새로 접목이 돼서 예. 전통이라는 것도 현대 접목을 해서 새로 흘러가게 하는 작업 중에 있습니다. 저도 저 그림을 조금 그리긴 네. 찍적찍하긴 하기 때문에 그 그림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거든요. 근데 말씀 들으니까 너무 궁금해요. 어쨌든 이제 윤회매 자체가 불교적 단어고 그다음에 이덕무 선생이 그 조선 정조 때 선비긴 하지만 팔만대장경에 대한 자료도 기록해 놓으셨고요. 예. 또 부처님이나 문헌에 보면 달마대사 실제 그분이 여러 정황상 조선 시대가 불교가 숭유척불한 시대긴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불자였을 것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윤회매라는 그렇죠. 단어도 그 시대에 쓸 수 없는 단어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분 삶을 그 윤회매 다시 꽃이 피는 가운데 이제 그분 삶이 어떻게 하면 부각되는가 이게 이제 꽃을 피는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회화라기보다는 회화하고 조각이나 이런 거 접목된 그런 작품이겠네요. 네. 그렇죠. 전통 이제 찻자리 다화기 때문에 공예적인 게 있고요. 예. 그다음에 도자화 자체는 이제 돌가루로 평면으로 작업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단어 자체도 96년부터 윤회매는 작업하지만 도자화는 한 8년 전부터 접목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작년 전시하면서 윤회 도자화라는 제목을 처음 썼는데요. 그게 네이버에 검색이 안 됐었던 단어입니다. 아. 그래서 어쨌든 그 한 280년 전 태어나는 어르신이지만 그 실학자의 삶이 이 시대 그 풍류라는 것이 오래전 바람으로 멈추는 게 아니고 제 생각에는 이 시대도 우리가 문화예술을 통해서 관심 가지면 그 바람이 바로 풍류를 해석하면 바람결이 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바람의 바람결의 흐름이죠. 예. 주인공이 바로 이 시대에 어떤 문화예술을 통해서 접목하고 또 새로운 거에 대한 추구 이런 것들이 바로 각자가 바람결을 만드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너무 좋은 말씀이시네요. 너무 좋죠. 네. 역시 그림은 네. 네, 작가님의 설명을 곁들여야 그렇죠. 아주 깊은 감상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너무 멋집니다. 그렇죠. 말씀도 멋지시고 네, 맞아요. 작품도 네. 멋지시고 네. 우리 보살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거 밀라꽃이 어쩌면 이리도 이쁠 꽃. 네. 정말 너무 좋았어요. 소장하고 싶은 정도예요. 그런데 선생님, 호가 다음이잖아요. 어떤 뜻을 갖고 있나요? 제가 이제 호가 한 5개 정도 되는데요. 예. 다음은 제가 스스로 자호했습니다. 차다자 그 마음 신변의 소리 음자가 평화로울 음자입니다. 아, 이게 평화로운 음자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쭉 그 삶을 살다 보면 새로운 거에 대한 관심도 있고 하는데 그 새로운 거에 관심 갖는 그 한 마음이 천 가지 만 가지 전부 마음에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을 다해 음악과 차를 만나면 평화가 올 것이다. 제가 그 네 가지 벗이 있는데요. 그 차, 음악, 그림, 윤회매 이 네 가지가 앞으로 그 평화로운 세상, 문화예술을 통한 다음에 함축되어 있는 호흡입니다. 와, 멋지시네요. 감사합니다. 예술의 본래 그 근본 목적, 취지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쵸, 그 다음이네요. 예술학 강의 듣는 거 같아요. 그쵸, 스님. 네. 그런데 가피 작가님 만나서 나는 유명한 작가가 되고 싶지 않다고 하셨다던데 그럼 작품이 잘 안 팔리지 않을까요? 왜 그런 말씀하셨어요? 물론 이제 스님 말씀대로 팔리면은 작가한테 또 이후 전시에 힘은 되겠지만 그러죠. 말씀대로 스님도 이렇게 뵙기에 지금 빛이 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스스로도 항시 그 작가로서 창작의 그 빛이 전시를 통해서 같은 빛으로 만난다고 보거든요. 예. 그 보시는 제 머리가 빛고울 광주 빛고울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빛광자죠. 저는 유명하다는 건 어머니 아버지가 이름을 줘서 유명한데 작가만이 아니라 누구나 다 유명하다. 이름이 그 딱. 이름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유명보다는 제 이미지상 빛난 작가가 되고 싶다. 그 작품으로서 나누는 빛. 그래서 그 에너지 파장들이 서로 소통이 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저는 빛난 작가가 되고 싶은 겁니다. 굉장히 철학적이죠. 네. 정말 빛날. 네. 이미 뭐 런던, 뉴욕, 시카고 등 뭐 해외에서 활동을 많이 하신 거로 아는데 반응이 아주 뜨겁다고요. 당연히 우리적인 것이 세계적인 거기 때문에요. 네. 서구적인 건 암만 잘해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제가 보고 들었던 것들이 그대로 표현되는 것이 작품이기 때문에요. 제가 이제 전시할 때 작품도 그러고 공연도 당연히 우리 전통적인 바라춤 이걸 영상과 접목하고 그래서 당연히 이 땅에 태어난 자리 우리적인 것들이 당연히 표현되면 그들이 더 열광하고 더 호응하고 이제 세계적인 어떤 그야말로 그 자체가 빛이 되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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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예술 작품이든 음악이든 혹은 뭐 공연이든 다 마음을 표현하잖아요. 내 마음을 표현해서 상대와의 소통을 하는 과정들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우리 것을 표현했을 때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에 가장 익숙하고 그리고 가장 잘 전달된다는 거죠. 아마 제가 영어로 만약 제 마음을 말한다면 많이 힘들 거예요. 그렇죠. 또 영어식으로 뭔가 한다라면 또 어색할 거고요. 네. 근데 우리식으로 하면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네. 그걸 상대방들도 그 마음이 전해지지 않을까. 네. 관객이라든지 혹은 뭐 관심 있는 분들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범패와 법무 이제 연희자라 유명한 분도 성함이 김창덕이시던데. 그런 거 들었거든요. 아유 그렇죠. 네. 저인 걸로 압니다. 아 본인이세요? 예. 야. 어렸을 때 이제 했기 때문에 아니 다재다능하세요. 못하시는 게 없으면 글쎄 말이에요. 어떻게 그거는? 그 여기 소개한 글이 있어요. 다음 선생님을 소개한 글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리면 네. 윤회매를 알기 전인 1990년 승려였던 그는 서나른 미국 시카고에서 초청 전시회를 열 정도의 그림 솜씨에 그보다 한참 전인 1980년대 초반 범패 무형문화재였던 지광스님 밑에서 범패와 지하를 일으켰기에 윤회매 만들기가 가능했을 터이다. 아 이제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어머나 스님이셨어요. 아이고. 세상에. 그러셨구나. 네, 네. 아이고, 혹시 저 실례가 될까 싶어서 내가 지금 좀 안 여쭤봤는데 그러면 스님이셨군요. 불교와의 인연 그 스토리가 남다를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네. 얘기 좀 해주세요. 아이고 전생 얘기라. 근데 이제 오래전이라 어쨌든 제가 14살에 이제 산에 출가하게 됐는데요. 예. 제가 본향은 지리산 남원입니다. 예. 11살 때 이제 인천으로 부모님 따라 이사를 왔는데요.
당연히 이제 그 삶이 어렵다 보니까 오남매였는데요. 이제 스스로는 좀 그 부모님들이 무거운 제가 좀 수저를 한 수저 집에서 좀 가볍게 해서 제가 떠나면 형제나 부모님들이 좀 편하지 않을까 그런 어렸을 때 그런 마음이었어요. 이제 그래서 출간하게 됐지만 산에 이제 20년 산 이후에 예. 한 20살쯤 됐을 때 제가 왜 산에 와 살까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오남매 중에 그 유일하게 나중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조모님이 너 날 때 100일 기도를 하셨다고. 절에 가서. 예. 그래서 조모님하고 인연도 많고 항시 오남매 중에 그 할머니하고만 제가 항시 잠을 자고요. 항시 그 단주에 그 할머니가 주무실 때 아미타불 관세음보 항시 자장가처럼 그런 어렸을 때 11살 전에 인천 오기 전까지 출가 전에 이제 그런 어떤 한 조모님하고 인연들이 아주 깊은 걸 느꼈습니다. 네. 아 그래서 대단하시다. 뵀을 때 처음에 나도야. 왠지 비슷해. 그 분위기가 네. 네, 옷만 다르지 그렇죠. 많이 비슷하다는 걸 느꼈거든요. 네, 그러셨어요. 역시 남다르네요. 그죠, 스님? 진짜 불교의 인연 그 스토리가 남다른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스님? 네. 예. 이게 영화 같은 삶을 살아오셨어요. 그죠, 스님? 그렇네요. 네. 늘 그 삶 속에서도 소중한 벗이 함께 했다고 들었습니다. 예. 저한테는 이제 어쨌든 4가지 벗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데요. 예. 이제 산에서 만났던 그때는 무슨 황차나 요즘에 유행이 뭐 보이차나 이런 게 있을 시절이 아니고요. 유일하게 덕금차, 작살차만 있을. 예. 그게 이제 강사 스님이 시봉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림도 뭐 스승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절 자체가 벽화나 단청들이 그냥 그야말로 그렇죠. 예. 그냥 그림 그리는 무대가 그대로 자연스럽게 접하는 예. 거죠. 그리고 차를 하다 보니 음악을 듣게 됐고요. 그리고 96년부터 윤회 도자를 이제 해서 오래전부터 이제 말을 떠나서 벗이 되지만 또 오래 흘러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됩니다. 정통꽃을 다 밟기가 참 힘들잖아요. 우리가 하나의 전문가가 되기도 쉽지 않거든요. 우리의 삶이. 근데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에서 불교 미술사를 전공하시고 인간문화재 정지광 스님으로부터 범패, 지화 전수도 받으시고 또 윤회 도자화도 하시고 어떻게 그렇게 다 하세요? 또 선화도 하시고. 네. 어떻게 다 이룰 수가 있죠, 스님? 그러게 말이에요. 네. 이제 스님 말씀대로 이제 미당 서종 스님 말씀대로 그 내 삶의 8알이 바람이었다고. 근데 제가 14살에 산에가 살면서 지금까지 이제 다양한 스님 말씀대로 다양한 걸 접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예. 이제 주된 것은 사실은 작가로서 창작만 해서 예술 작품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 오화라는 호가 이덕무 선생의 다른 호가 있습니다. 예. 내가 나를 벗한다 이런 말입니다. 나오자 보두자 나자 내가 오와. 나를 벗한다. 자기 힘이사라는 부처님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그러죠. 스승 삼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런 큰 그 제 스스로 해결될 문제, 제 스스로를 향하는 거, 나를 알아가는 작업 이런 것들이 이제 주된 거기 때문에요. 어쨌든 8알이 산에서 어렸을 때 접했던 그런 정서가 제 몸에 스며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를 성장하게 하는 것은 그 지금도 생각하고 보면은 그 새벽녘의 종각의 종소리에 그 달에 대한 느낌들이 아주 예.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스로도 작업은 항시 새벽까지 밤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수행이시네요. 진짜네. 네. 우리 이제 수행자들은 선이라든지 기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자신을 찾아가고요. 우리 다음 작가님은 그 작업을 통해서 스스로를 찾아가시네요. 네. 그러면서 스님, 네. 이건 분명히 전생에 인연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누구나 그렇게 마음이 들거나 그렇게 하지 그렇죠, 않거든요. 스님. 네. 전생에 인연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이덕무 선생하고 이제 그 그리워하는 마음은 이제 작업을 하면서 단지 작업으로만 그 표현되는 게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이제 이덕무 선생의 삶에 대해서 이제 알아가고 있는 과정인데 내 그리워했던 그런 마음들이 예. 유네메 만드는 과정도 이제 다른 작업 못하고 그 옛날 전통 방식으로 유네메를 만드는 10가지 과정이 있거든요. 네. 유네메 10전이라는 자료가 남아져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걸 한자 필사하고 또 번역한 한글. 전체 한자는 10m 30, 그다음에 한글 번역본은 22m 76cm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6개월 걸려서 제가 직접 제작해서 이제 광주에 있는 유네메 문화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이후에 이덕무 선생을 그렇게 초상화나 중앙박물관 전시 때나 예. 그다음에 경기도 파주 적성영감을 6년 하셨거든요. 그때 초상화가 조성이 된 걸로 자료에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제 보존된 게 없기 때문에 저도 직접 뵌 일은 없어요. 근데 작년 11월 달에 예. 꿈에 뵀어요. 아. 근데 그분이 52살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때쯤 연세로 이렇게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씀은 없고 저도 그 뵌 것만 해도 그냥 가슴이 벅차고 해서 꿈에 깨어나서 한 A4 용지로 한 3장 정도를 그 만나 뵀던 느낌을 적어놨습니다. 훗날에 이렇게 그 잊지 않으려고.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느낌들도 말씀대로 그 전생의 수많은 인연들이 돼서 또 꿈에 오시고 저한테 꽃을 피는 어떤 모습으로 힘을 주시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게요. 그런 것 같아요, 선생님. 만약 그 다음 선생님 아니었으면 이덕무 선생님께서 그렇게 만들었던 그 유네메는 많이 몰랐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렇죠, 선생님. 진짜 그 보통 귀한 인연이 아닌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광주에 터를 잡고 유네메 문화관을 조성하고 계시다고요. 조성하셨다고요. 지금 이제 올해까지 딱만 오픈한 지는 이제 5년 됐고요. 이제 작가로서 자구책으로 해서 어쨌든 갤러리 카페 형태인데요. 거기에 이제 유네메가 상설 전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한옥이라는 공간에 그 한가함, 좀 여유가 느껴지는 여백의 느낌들, 그런 정서들이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요. 오픈해서 하면서 그 작년부터 좀 개인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자가 이제 어쨌든 유네메를 좀 홍보를 오픈해서 하면 좋겠다 하는 취지였는데 예. 어쨌든 차가 판매되고 하니까 뭐 작가가 예. 뭐 거국적으로 부부싸움이라는 건 스님은 모르시겠지만요. 무슨 세계 평화통일 때문에 싸우는 건 아니거든요. 예. 매달 전기세 때문에 싸웁니다. 맞습니다. 그 조그만 것 때문에요. 그래서 어쨌든 그 전기세를 내고 뭔가 그 내자가 책임을 지다 보니까 제가 작업에 집중하고 개인전을 많이 하게 되는 또 그렇게 귀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님 정말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 우리 한번 가서 네, 네. 특히 이제 봄에 가서 네. 그 매화. 우전 한 잔 그 하고 유네메 문화관에서 차 한 잔. 예, 대나무를 보면서 그렇죠. 우리 그 작설 네. 특히 그 우전 한 잔 하면 너무 네, 좋을 것 네, 같아요. 네. 그리고 작품도 보고요. 네, 작품도 네, 보고 네, 네. 너무 어울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림이. 차하고 유네메의 인연이 그 얘기 좀 해주세요. 근데 차라는 것 자체가 그 분들은 이제 생각을 비계함으로써 드신다 했거든요. 네. 차의 기능적인 게 많이 부각된 면도 있지만 어쨌든 이 시대에 필요한 게 어떻게 하면 생각을 좀 가볍게 하고 그 비울 것인가가 이제 중요한데요. 어쨌든 차자리에 놓고 감상하는 전통 다화기 때문에 이제 유네메 문화관이라 해놓으니 그 유네메라는 작가의 문화관이구나 이렇게 오해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속명으로 김가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전통 문화에 대해서 그 유네메라는 게 좀 생소하고 또 우리 걸 찾기가 이제 어려운 시대적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유네메를 통해서 그 흘러감을 아는 거 그리고 실학자의 삶과 그 부처님의 삼생설에 근거한 전통 꽃이기 때문에 우리가 꽃을 아름답다고 미학적으로 보지만 보는 사람이 과연 꽃이지 않느냐 이런 거죠. 제가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올 때부터 경이롭고
유명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같은 꽃 중에 일품인 매화일 것이다. 그래서 그게 바로 부처님의 바로 세계 일화처럼 우리가 우리 스스로 꽃의 향기처럼 그렇게 삶도 가고자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담고 유네메 제작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작품 하나하나가 네, 그 수행의 결정체이신 그런 것 것 같아요. 같아요. 네, 네, 네. 또 그 작품을 설명하시는 것도 네. 그 바탕에 부처님의 부처님이 가르침이 다 가르침이 있네요. 들어있어요. 네. 이미 유네메가 미국 뉴욕 본부에도 들어갔고 국립중앙박물관에 청아백자전에도 전시가 됐었다고. 와. 이제 더 유명한 작가가 되실 텐데요. 어떻게 하세요? 저는 더 빛날 것입니다. 빛내. 맞습니다. 빛내고 있어요. 네. 네. 또 얼마 전에 인천 아시아 아트쇼에서도 상당히 주목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제 전시를 통해서 어쨌든 작가는 이제 작업 결과물일 건데요. 제가 이제 그 작년 8월부터 이제 금주하면서 저는 이제 밖에 나와서도 담배는 안 배웠지만 가끔 벗더라고 이제 술잔을 기울긴 하는데 예. 어쨌든 그 맑은 마음 또 매화가 굴락으로 있는 것보다는 고고하게 학처럼 항구로 있는 그런 격이거든요. 예. 그래서 추운 겨울에 그 봄의 전령사로 추위를 맞습니다. 이겨나는 꽃이기 때문에 그 내면에 우리가 꽃도 작가의 어떤 창작에 힘든 것들이 그 대변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작가는 그 어떻게 하면 금주한다는 그거에 이제 제 스스로 마음을 어떻게 하면 좀 가볍게 하면서 맑게 꽃을 제작할까. 그래서 내년 8월까지 금주하면서 더 맑게 작업 중에 있습니다. 네, 네. 뭐 이미 빛나는 작가 되셨잖아요. 빛이 너무 많이 빛 너무 많아요. 근데 꼭 또 완성하고픈 작품이 또 있으시다고요. 이제 제가 광주에서 왔고 광주에는 무등산이라는 예. 높은 산이 있습니다. 예. 이제 높이는 1187m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바로 꽃인 이야기를 무등이라는 단어하고 같이 일맥상통한 면이 있습니다. 원래 화엄경에 나왔던 유무등등 네. 그걸 줄여서 무등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무등산이네요. 네네. 그러니까 있음과 없음을 초월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처님의 이상세계 그 반야신경에 제가 그 산스크리트로 한번 하면 예. 카테 파라 산카테 모지 소아 예. 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제 사바. 네, 네. 저 언덕이라는 세상은 완성되어진 세상. 여기는 미완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완성의 세상은 꽃이 개화돼서 피어남으로써 그 무등일 수 있고 그래서 사람은 그 차별의 세상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세상은 더 온전하면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는 거. 그게 진정 사람이 경이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차등 없는 세상. 이게 이제 무등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등산을 눈을 통해서 본 것만이 아니라 그 무등산을 본 사람이 그 자체가 무등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전혀 그걸 이제 작품을 만들고 대단하시죠. 만드시겠다고. 네. 그 의미가 이제 함축돼 있고 앞으로 이제 그 무등의 세상이 꽃으로 다시 환생하듯이 실학이라는 것은 오래전 세상이 아니고 요즘 얘기로 하면은 그 문화의 복지 예. 아니면 온전한 민주주의는 사람이 바로 그 귀한 일품의 매화처럼 사람이 가장 귀한 세상이 온전한 완성이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유네메를 단지 꽃으로만 미학적으로 피는 게 아니라 가칭 유네메 문화관이 좀 큰 규모가 되면 이걸 청소년 아이들한테도 직접 유네메 제작하는 것도 가르치고 그다음에 차도 당연히 접하는 차 생활 여건되는 어떤 공간. 그래서 가칭 유네메 문화관에서 문학 미술 공연 제가 아는 이제 다양함들이 다 놓고 가는 거죠. 격 있게 좀 쉴 수 있는 공간. 이게 이제 제가 살아왔던 걸 또 놓고 가야 같이 나누는 것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좋네요. 윤회 도자와 작가로서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윤회매가 좀 작업으로 작가로서 더 빛이 나는 역할을 제가 할 것이고요. 예. 그리고 그 작가로서 어쨌든 결과물 전시를 통해서 하는 것도 반드시 아까 스님 말씀대로 수행 못지않게 생각을 하고 하면서 어쨌든 그 눈에 보이는 꽃만이 아니라 그 스님 앞에서 송구한데 보이는 것은 실체가 아니라 했거든요. 예. 보이지 않는 게 실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름다운 꽃만이 아니라 아름다운 꽃을 생각하고 미학적으로 생각하는 그 마음, 예. 우리는 다 유명한 그 본래 마음자리가 다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더 하나의 꽃이 조화로운 세상이 될까 하는 그런 원력을 갖고 앞으로 또 꽃을 피워갈 것입니다. 네, 와, 진짜. 오랜 수행을 한 수행자에서 그렇죠, 수행자시니까. 느끼는 네, 그런 말씀을 당연해요. 하신 네. 것 같아요. 빛인 신행 이야기 가피 공식 질문입니다. 김창덕 선생님에게 부처님의 가피란? 오늘 두 분 뵌 것도 가피죠. 아까 말씀드린 가장 제가 행복한 것은 차를 만나고 그다음에 음악을 듣고 그림을 그리고 윤회 도자를 만드는 그 자체가 작가로서 간절함으로 향하는 것 자체가 가장 큰 행복이고 가피라고 보고요. 이 제 스스로 느끼는 이 격 있는 우리 전통 미학을 어떻게 하면 이제 같이 나눌까? 예. 이것이 소통을 통해서 앞으로 또 이 제가 받는 제 스스로 가피라고 생각하는 걸 또한 더불어 같이 나누면서 가피도 나누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나눔이 참 중요하죠, 그럼, 스님. 예. 네. 네 가지 벗을 빼고요. 다음 김창덕 선생님을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그 벗게 감사의 인사 한번 해주시면 어떠세요? 응? 차야 고마워 라든가. 네 가지 보세요. 네. 그 격 있는 벗들과 저하고 또 벗이 되고 어찌 말로 다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저만이 아니라 어쨌든 작가를 작업 결과를 통해서 많은 분들하고 조금 전 말씀드린 소통하고 싶고요. 그래서 항시 그 스스로 만족이라는 걸 알면서 어쨌든 그 넘치지 않게 그러면서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격 있게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습을 항시 그 귀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다음 선생님에게 불교란? 불교는 다른 말로 심교라고 합니다. 예. 제 스스로 그 벗하고 스스로 스승 삼을 수 있는 힘이 생겼다 할까요? 예. 아까 말씀드린 이제 산에서 어렸을 때 지금까지 제가 생활하는 파라리 그 절에서 느꼈던 어렸을 때 행자 때부터 지금도 겨울 되면 좀 손이 예. 그때 고생했던 얼음이 밖에 있거든요. 그래서 작업하면 아이고. 좀 겨울 되면 좀 손이 굳어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근데 그 자체가 이게 치료보다는 지금까지 쭉 제가 스스로 어렸을 때 그 손은 좀 불편한 면도 있고 그러긴 한데 오히려 거울 삼아서 스스로 정진한 마음으로 근데 그 자체가 절에 머물렀었고 환속을 해서 절에 나왔다 하지만 저는 절을 떠난 일이 없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어쨌든 불교는 제 마음 속에 자리한 빛인 거죠. 그렇죠. 정말 네네네. 내 육신 안에 벌써 이미 불교가 있고 그죠? 네. 스승이 있고 다 있는데요. 네, 뭐 맞습니다. 어머 그걸 아신 것 같아요. 그죠 스님? 매 순간 감동을 받습니다. 오늘 스님 김창덕 선생님 만나면 어떠셨어요? 우리들의 삶을 네. 스스로가 돌아보게 하는 그런 아주 감동적인 만남이었습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사실 우리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의 삶 모든 과정이 부처님의 지혜죠. 네. 욕망의 눈으로 보고 구하고 집착하면 생사윤회의 길이 되고요. 그 욕망의 주인 마음을 깨달아서
자비의 눈으로 보고 실천하면 해탈 열반의 길이 됩니다. 남다른 예술적 재능으로 부처님의 지혜를 깨달아가고 함께 나누는 김창덕 선생님 항상 건강하시고 그 예술 작품을 통해서 또 예술의 설명을 통해서 부처님의 전법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예술가를 만난 기분입니다. 그것도요 훌륭한 불자님을요. 불심을 담은 아름다운 작품 많이 만들어 주시고요. 늘 빛과 행복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이 좋은 법을 나누는 불사죠. 한 달에 10,000원 BTM 부타의 후원을 통해서 법보실 실천한 분들이 계셔서 소개해드립니다. 김현숙님, 서명옥님, 신정은님, 이관용님, 이철범님, 서수아님 가족. 누군가 불성을 찾는 데 도움을 주는 지중간 인연을 맺은 오늘의 주인공들께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하시길 바라며 늘 간에 평안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배고픈 아들에게는 따뜻한 밥 한 끼가 최고의 위로가 되듯 부처님의 가르침이 필요한 곳에 전해져 하루를 버틸 수 있는 든든한 용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가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부하세요. 고맙습니다.